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스포츠 팬들은 종종 새벽에 하는 중계를 보다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피곤해하곤 하는데요. 혹시 어젯밤 응원하는 구단 중계를 보다가 밤을 지새운 학우님이 계실까요? 응원하는 구단 경기를 빠짐없이 보고 새로운 소식을 전부 알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학교 생활에 아르바이트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나 소식들을 접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은데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학우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스포츠 이야기들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이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났는지 저희 스포츠나우에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스포츠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스포츠나우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함영진입니다. 꽤나 길었던 여름방학이 벌써 끝나버렸는데요. 다들 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해외 축구 중계를 새벽에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챙겨보며 정말 행복한 방학을 보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 잘 보고 즐기셨나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업에 과제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조금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아쉬운 마음을 대신 채워드리기 위해 오늘 스포츠나우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축구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먼저 국내 축구 리그죠. 이번에 K1 리그 25번째 라운드에서 이승우 선수가 MVP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의 원래 주 포지션은 측면 공격수인데 이번에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이 힘들지는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걱정과는 달리 너무 좋은 성과를 내준 이승우 선수입니다. 8월 5일 수원과 삼성의 경기에서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와 중앙에서 압박을 하는 중원 압박과 같은 미드필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타공인 K리그 대표 미드필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다시 말해 이승우 선수가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패스와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압박 역시 아주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정동호의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이어가며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패스와 압박은 물론 공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활약한 이승우 선수 덕분에 이날 경기는 2대0으로 이승우 선수가 있는 수원FC가 삼성을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수원FC는 8경기 연속 무승의 고리를 끊고 K리그 25번째 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이승우 선수가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꾸고도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공격수와 미드필더, 두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승우 선수의 유소년 시절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우 선수는 2011년 만 13세의 나이에 FC 바르셀로나 유스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격수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더가 공격도 같이 하는 제로톱 시스템을 전술로 채택하는 바르셀로나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맡았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공격수인 이승우 선수가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다른 포지션에 여러 선수를 기용해야 낼 수 있는 효과를 한 선수가 오롯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가 가능한 선수는 사실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몇 배 이상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또 이런 멀티 가능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톱 시스템을 이용하는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축구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제로톱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축구리그 수준이 훨씬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로톱 시스템을 운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 확보와 상대팀 패스 압박을 위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뛰어나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제로톱 시스템을 시도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승우 선수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수원FC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FC 관련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원FC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설마 수원 행궁동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수원FC 하면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이 떠오릅니다. 색깔 때문인지 강력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수원FC는 선수의 기량에 따라 전략적인 자식전을 잘 짜는 팀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K1 리그 12개의 팀 중 10위로 강등권 위기순위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현재 수원FC 팬들은 헤드코치에게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의 변화와 선수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팬들은 현재 감독의 역량 문제라며 감독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원FC가 앞으로 어떤 수를 둘지도 K리그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0위권을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서 10위를 유지하고 차라리 K2 리그팀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K2 리그팀도 K1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할 테니 결코 만만한 상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MVP를 따는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다음 시즌에는 이런 진주 같은 선수들을 더 발굴해서 좋은 성적 내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은비의 언더워터. 지금은 1시 31분. 현재 여러분은 매주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을 전해주는 스포츠나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해외 축구 리그 소식 함께 알아볼까요? 현재 이강인이 네이마르 선수가 있던 구단에서 뛰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강인과 네이마르 둘 다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 약자로 PSG라고 불리는 프랑스 구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유명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가 있었죠. 많은 국내 팬들이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케미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네이마르는 PSG를 떠나 사우디 축구팀인 알힐라에 새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두 선수가 PSG에서 함께한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각별해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이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대부분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치고는 조금 작은 체구가 귀여웠는지 아니면 그의 외모가 귀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더욱 아쉬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케미를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국내 선수와 국외 선수의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해리 케인과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며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불꽃 케미를 보여주었던 케인 또한 뮌헨으로 이적하며 이 새로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이고 케인 선수는 공격수이다 보니 케인과 손흥민만큼의 케미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고 기대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 독일 축구를 잘 모르던 저도 김민재와 케인의 존재에 뮌헨 경기는 챙겨보게 되는 걸 보면 기존 뮌헨 팬들은 얼마나 열광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지난 8월 13일 뮌헨과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두 선수 다 출전했는데요. 전반전에서 이미 2대0으로 지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김민재와 해리케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활약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직 두 선수 다 뮌헨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른 적응 기간을 끝내고 두 선수의 멋진 플레이 보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스포츠나우에서 선정한 이번 주 스포츠 스타 알려드릴게요. 뉴진스의 슈퍼샤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두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스포츠나우에서 선정한 이번 주 스포츠 스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강인, 네이마르, 김민재, 해리케인. 과연 네 선수 중 누구일까요? 정답은 현재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슛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유소년의 유망주였는데요. 사실 국내 리그보다는 해외 리그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으로 2011년 10살이 되던 해에 인천에서 발렌시아 유소년 팀으로 넘어갔는데요. 언어, 문화, 차별,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축구에만 매진한 이강인 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활약을 해 MVP를 거듭 차지하다가 2013년 만 12세의 나이로 블루 BBVA 대회에 참가해 득점왕을 수상하고 베스트 7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발렌시아 구단에 입단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이강인의 그런 뛰어난 플레이를 본 당시 토트넘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던 로베르토 솔다도가 자신의 트위터에 그를 극찬하는 글을 올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땐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12살 때는 무엇을 했나 생각해봤는데요. 그때 저는 한창 구문하기 싫다고 부모님이랑 싸우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더 느껴지는데요. 그 후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스페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오다 현재 프랑스의 PSG 구단에 입단했죠. 성인도 하기 힘든 것들을 묵묵히 해낸 이강인 선수. 힘든 타지 생활을 견뎌내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친 이강인 선수를 이번 주 스포츠나우에서 선정한 스포츠 스타로 뽑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벌써 마지막 코너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이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주 스포츠 구단 더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나우에서 선정한 이번 주 구단은 바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입단한 PSG입니다. 다들 이강인 선수 입단 전에도 이 구단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프랑스 축구 리그는 잘 몰라서 이 구단이 어떤지 또 얼마의 역사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 쿠프 드 라리그, 토르페 데 샹피용까지 프랑스의 모든 주요 축구 대회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하고 있고 도합 45개의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타이틀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구단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1970년에 창단되어 유럽 내 주요 클럽들에 비해 상당히 최근에 생긴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자본에 있었습니다. 현재 PSG의 구단주는 카타르 대 8대 국왕으로 어마어마한 자본을 구단에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타르 자본 유입과 동시에 11년간 9번의 리그 1 우승을 하는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이 정도면 사실 말 다 한 것 아닐까요? 약간의 반전 이야기에 저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는데요. 사실 힘의 원천이 자본이든 오랜 역사이든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PSG는 굉장히 강한 구단이고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 또한 좋은 조건으로 영입되었으니까요. 반전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한 PSG를 스포츠나우에서 선정한 이번 주 스포츠 구단으로 뽑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조이의 여우야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국내 축구 소식들에 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승우 선수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수원FC부터 PSG까지 정말 다양한 선수와 구단들이 언급됐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승우의 MVP 소식입니다. 폼이 좀 떨어지고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듣기도 하는 이승우 선수인데요. 이런 개인적인 압박감과 구단의 좋지 않은 분위기까지 극복하며 MVP의 자리를 거머쥔 것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힘든 상황도 이겨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끝내는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인의 자세 아닐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느라
좋아하는 스포츠 소식을 접하기 힘든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스포츠나우 어떠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이용희, 모니터 이채연, 제작과 진행의 저는 함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